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PD님께서 Q&A를 잔뜩 모아주셔가지고 이번에 명절도 끼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Q&A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쿠팡이라던가 스마트 스토어, 대량 가공 위탁 판매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제 영상 어떤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그대로 남겨주시면 우리 PD님이 다 보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니까요. 아무 때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변경된 대표 이미지 쿠팡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유통 뉴스 하실 때는 바로 질문할 수 있어 좋았는데, 요거는 예전에 오신 대표님하고도 답변 드렸었지만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지켜봐야 돼요. 제가 그렇다고 쿠팡의 대표였으면 여러분들께 몰래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겠지만, 저도 사실 을이죠. 쿠팡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쿠팡이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할지 아직 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하는 건 이제 상위 싸움하는 셀러들 사이에서 서로 엄청 신고를 하겠구나,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리 셀러들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미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경고는 분명히 올 겁니다. 바로 계정 정지가 아니라 분명히 수정 요청이라던가 경고가 올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처하면 될 거고요. 저라면은 모든 제품 수정해라 이렇게 오면 그때서야 이제 쿠팡은 잠깐 내리고 준비를 하고 기존 마켓들 매출을 더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쿠팡이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제 제품 같은 경우도 썸네일이 눈에 띄게 하려고 저 같은 경우 애견용품은 강아지들 뛰어놀고 자연산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은 제재 메일이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맞춰가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부터 벌써 쿠팡 거 내리고 수정하고 이러진 마시고 일단은 DB를 먼저 늘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출은 10만원 찍고 열흘째 깜깜무소식이지만 상품 소싱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 같아 기쁘네요. 다 민구님 덕분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 경우 도매몰에서 상품 대장 다운받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에러가 자꾸 떠서 아예 스마트 스토어 양식을 다운받아 붙여넣기나 추가 입력사항 넣어서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이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상품 속성이나 태그 등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는 폼이다 보니 일일이 가서 수정을 하면 신뢰도에 영향을 주어 노출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복사해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매출 10만원까지 가신 게 정말 대단하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는 단계예요. 수동으로 하시는 걸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이 프로그램이 내가 수동으로 하던 걸 이렇게 대신 해주는구나, 요 감을 잡으시면 다른 마켓으로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마켓을 하는 게 돈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속도도 현저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먼저 써보세요.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유플레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만 무료 체험 기간도 있잖아요. 플레이오토는 14일인가요? 이셀러스도 2주 정도 있으니까 그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올려보시고 감을 잡고 제가 쓰는 거든 뭐든 알아보시고 한 번씩 나아가시면 10만원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100만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W도매, W트레이딩 사전 고지 없었고 저희는 9월 7일 금요일 입금 30만원 등록했습니다. 갑자기 9월 8일 토요일 파산 공지하더군요. 개발자와 직원들은 그 전에 다 내보냈다고 하고, 몇몇 공급사나 적립금 큰 업체에게는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그냥 PD님하고도 얘기 나눴던 건데, W트레이딩이 파산을 했죠. 갑자기 되돌아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본인이 이렇게 돈도 떼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내가 지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공유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이분은 여기서 잠깐 손해를 좀 보셨지만 분명히 베푸신 만큼 더 크게 돌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동으로 또 하나하나 올리시는 분인데 1200개 정도 올렸더니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쵸? 너무너무 수동으로 하나하나 1200개 가신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플렛으로 기본 상품명 적은 다음에 상품명 뒤에 키워드 몇 개 넣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상품명에 컬러나 용량 같은 게 있는 경우 상품명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품명이 캠핑박스 블랙 65리터. 요것도 했던 답변이긴 한데, SEO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마켓도 정해진 게 없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그래도 로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순서나 이런 게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용량이나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용량 들어간 제품이 옵션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SEO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으로 일단 수동으로 먼저 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줄이는데 집중하시면은 충분히 될 거고, 지금 얘기하신 유플렉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에 상품명 품질 체크가 자동으로 돼요. 뭔가 키워드를 더 넣었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 자동으로 빼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걸 꼭 사용 가능으로 해 놓으셔야겠죠. 요걸 꼭 Y로 해 놓으시고 쓰시면은 저절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되니까 속도를 올리시면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마이카테 얘기였는데, 마이카테도 그때그때 지금 하나씩 만드는 게 정말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마이카테는 좀 힘드시겠지만 다 만드신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힘든 걸 알지만 마켓별로 하나씩 다 끝내고 꼭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등기를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보니 현타가 와서 그만두었습니다. 그쵸.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또다시 등기를 받으면 멘붕이 올 것 같아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네요. 근데 이 댓글을 보고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 쪽, 국내 쪽 하시더라도 등기나 이거를, 저도 이제 10년 됐잖아요. 등기를 10년 동안 했는데 등기를 한 번도 안 받는다? 요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저작권, 뭐 특허, 상표 요런 걸로 사실 꼭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요 얘기하신 거는 이미지 무단도용도 사실 사용자분께서 하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거나 이런 건데, 사실 국내를 했을 때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국내에 있는 합법적인 업체에서 나에게 쓰라고 준 건데, 만약에 그 업체가 도용을 한 거면 이 업체에게 어떻게 보면 정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구매 대행도 물론 이제 프로그램으로 했고 중국의 걸 그냥 가져왔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국내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붕이 또 한번 지금 갑자기 비가 와. 멘붕이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멘붕이 또 올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높아시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멘붕이 몇 번 더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면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저는 사실 요런 경찰 조사도 10번 넘게 받았잖아요. 이제는 좀 아무렇지 않게 가지만 저도 물론 가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 구매 대행보다는 국내가 그래도 더 적다, 리스크가 적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없지 않으니까요. 요거를 앞으로 내가 극복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시길 추천드릴 거고, 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고 싶으면 사실 사업하면 안 되고 회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재 상표권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상표권에 상품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B2B 상품 등록 시 해당 상품료에 해당하지 않는 카테고리의 상품들로 등록된 상표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예상한 건데요. 국내 마켓이 아직 이 상표를 통해서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을 제가 예를 자꾸 드는 게, 쿠팡 같은 경우가 아마존을 자꾸 따라하기 때문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상표권을 제가 예를 들어 마우스로 내놨으면, 제 민군이라는 상표를 마우스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만 올릴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가리지 않고 내라고 해놨고, 상표를 출원할 때도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상표 출원 셀프로 하는 게 있고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영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 보시면 제가 특정류를 꼭 등록해라고 한 게 있어요.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혹은 일반 소매업, 두루뭉실한 분류가 있어요. 요걸 해놓으시면 다 걸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류도 하지만 모두가 커버되게끔 하는 분류도 꼭 선택을 하셔서 해놓으시면 어지간한 카테고리는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위탁 상품의 썸네일에 제 상표를 워터마크로 넣어도 되나요? 제 상품이 아니고 제 브랜드가 아닌데 괜찮나요? 위탁 상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제 스타일 같은 경우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잖아요.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올 때 도매 사이트에 발주를 넣는 조건으로 그 도매 사이트에서 저에게 그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껏 수정 가공해서 판매를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 도매 사이트에 발주도 안 넣고 내가 개인적으로 매입한다거나 사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대신에 그냥 그대로 발주 넣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이제 천유라는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천유 같은 곳은 본인들이 물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냥 올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카카오 프렌즈나 캐릭터 상품이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우리 상세 페이지 이미지 수정이나 가공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유명한 캐릭터 도매 사이트들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차 가공이 안 되는 도매 사이트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사업자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도매업체에 옵션 없는 단일 상품을 묶어서 옵션을 만들어 올리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 1, 짱구 2, 짱구 3 상품 3개를 그냥 짱구라는 상품 하나에 옵션으로 1, 2, 3 등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품 번호 입력으로 곤란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진 않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 이분께서는 셀링에 소질이 있는 분입니다. 이미 셀링에 소질이 있으신 분이고 이 전략이 사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뭐 도매 사이트 중에 도매토피아 이런 애들은 옵션을 다 쪼개놨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을 옵션으로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업자당 올릴 수 있는 상품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제품을 올릴 수 있고 옵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옵션 내에서 구매 고려를 하거든요. 옵션이 없으면 다른 제품 찾아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코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옵션이 100개면은 이 100개를 다 뭔가 이 제품 판매자 코드 안에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요거를 잘 정하시면 정말 좋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상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랑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거랑 광고를 하기 용이해집니다. 여러 제품들을 하나로 묶으면 광고 있을 때 효율이 정말 높아져요. 이분은 질문하실 필요 없이 실행하시면 물론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관리는 어려워져요. 옵션 품절이나 이런 거 관리는 어려워지지만 매출은 분명히 오르니까요. 요렇게 하시는 분 중에 뭐 예전에 뭐 잘 팔아서 강의하신 분도 봤으니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관리가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안 하는 뿐이지 하면 잘 됩니다. 이분은 이제 회전, 머리 이제 생각하시는 사고에 셀링적인 사고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쭉쭉 성장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가공하면은 네. 나중에는 뭐 프로그램으로 품단종 같은 거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임의로 묶어버리면 이제 자동 품단종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상품 코드랑 항상 좀 번거롭게 작업을 해요. 그럼 대량 가공 위탁 판매 전략이랑은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네요. 그쵸. 예. 뭐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 전략대로 하시다가 이제 시즌 계절 상품 할 때 여름 겨울로 광고 치면서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짱구 1, 2, 3이 여름 용품이야. 쫙 모아서 한 제품으로 만들면 광고 치기도 쉽잖아요. 하나만 광고하면 되니까 계절 상품으로 시즌성을 노릴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 전략으로 매출 깔고 추가할 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상시로는 쓰지 말고 전략적으로 단발성으로 쓰면 좋다. 뭐 이런 저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추천드려요. 근데 이걸 또 관리하실 수 있으면 사실 매출 잘 나긴 하죠. 제가 한때 했을 때 힘들었던 게 옵션이 100개, 아까 말한 그런 상태였어요. 옵션이 50개인데 이 옵션을 판매자 코드에 다 담아둬야 내가 이제 주문을 넣을 수 있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가 있어야 결국 조회가 되고 뭐 품단종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물론 매출은 낮지만 접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구님 덕분에 상표 출원 신청했습니다. 급 질문이 있는데 판매하다 보면 직거래 요청이 있는데 견적서, 사업자, 통장사본 요구하고 선입금도 있지만 나중에 결제 요구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때는 저는 사실 이걸로 사기의 확률이 낮다 보니까 상대방의 사업자를 받고 주소가 배송지랑 같으면 그냥 일반 사기업도 그냥 후불을 다 해줍니다. 제가 10년 하면서 딱 2번 떼였는데 그 2번 떼인 거를 뭐 다 쳐도 이득이니까 저는 소비자가 원하면 일단 뭐 다 된다고 하고 다 일단 다 만들어주는 편인데 이거를 리스크를 0으로 하고 싶으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학원, 학교 뭐 이런 공공기관이면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사기업이면 좀 더 뭐 담당자 명함이라던가 좀 더 받으면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죠. 민구님 7기 안 뽑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오프라인은 사실 7기가 이제 막바지 과제 기간이고 8기가 이제 다음에 우리 PD님이 준비해서 8기 공지가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8기 분들하고 또 7기 분들하고 이렇게 또 누가 잘하는지 으쌰으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7기는 이미 뽑아버려서 지나갔고 8기가 곧 준비 중입니다. 민구님 질문 있습니다. 도매 사이트들 보면 수정 불가능 공지를 해놓잖아요. 포가기는 되는데 가공은 안 되고 온라인 쇼핑에 해당 상품 찾아보면 도매 사이트보다 더 싸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퍼와서 등록은 하지만 사진이나 글 같은 걸 더 첨부해서 등록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수정 불가능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나요? 사실상 포화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공은 아니고 첨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1688, 타오바오, 알리바바 같은 데 찾아보고 중국 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매 사이트도 본인 제품이 아닌 거죠. 한글로 변형한 거 말고 본인 제품도 아닌데 추가로 사진 첨부 같은 걸 하면 제재받고 법적 처벌받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대량 등록 붙여넣기보다 좀 더 다르게 보여서 마진을 남기고 싶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도매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는지 항상 도매가보다 더 싸게 쇼핑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불만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단계신 것 같은데 요 단계를 거치면 다시 제 스타일대로 가공 안 하시면서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수정 불가능 공지를 해놨는데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론 중국 걸 그냥 떼다 왔으면은 이미지를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면 그 이미지가 사실 그 업체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대부분의 도매 업체들은 떼다 오긴 하지만 직접 촬영한 것들도 곁들여서 같이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이 이미지의 저작권이 실제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고 도매 사이트의 걸 그냥 쓰는 건 되는데 이 업체에서 천유 같은 곳이죠. 2차 가공이 안 돼 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가공했으면 실질적으로 태클을 걸 여지는 됩니다. 이 업체에서 신고를 하면 조사받을 여지는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제 예상에 뭐 크게 처벌이나 이런 건 안 받겠지만 여지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뒤로 덧붙이는 거는 좋은 전략 같습니다. 기본 이미지가 그대로 있고 이 제품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앞에 뭔가 다른 걸 가져와서 추가하는 거고 기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2차 가공이 좀 안 된다고 하는 곳보다는 되는 곳 먼저 하셔가지고 지금 전략을 펼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둘 다 수정하실 거면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얘기하신 대로 뭐 중국 거 가져와서 이제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매출이 더 잘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플레 시작했는데 쿠팡 상품 속성 같은 경우도 입력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노출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